3명의 산 도적들은 야음이 짙게 쌓여있는 뭇가위 모래밭에 질펀하게 뻗었다. 정우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새 놈들을 한 놈씩 한 놈씩 방고돼지처럼 부풀어 오른 배 속의 물을 빼주고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주었다. 쩝쩝쩝. 떡새가 먼저 입을 다셨다. 여기가 어둠이냐 천당이냐 지옥이냐. 아마도 살이 뜨겁게 타지 않은 것을 보니까 지옥은 아닌 것 같소이다. 짱구가 말했다. 번개는 아마도 되졌겠지? 총 가진 놈이 되지면 그놈이 우리를 죽이려 들면 무슨 수로 당하지? 그놈은 물론 살았겠지? 모르겠소. 그놈하고 번개는 아무래도 물귀신이 된 것 같소 행수 형님. 쩝쩝쩝쩝. 음냐. 아니, 저놈 번개 아니야? 번개는 죽지 않았어. 이렇게 까마득한 못 속으로 거꾸로 처박히고도 살아났다니. 야 짱구야, 날 꼬집어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여기 칼이 매달려 있네. 이것으로 볼기짝을 살짝 베어볼까요? 떡새 형님? 애끼 이놈, 내 놈이 감히 나를 찔러 죽이려 드느냐? 이놈의 백정놈아, 내 놈 칼 솜씨는 내가 한다. 그냥 꼬집어만 보라니까. 아야, 그만. 떡새 형님, 제가 번개입니다. 우리 다 살았습니다요. 총도 어깨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렇게 된 겁니까? 오호, 그 뭐라고 했디? 김정호란 놈. 아니, 김정호란 양반 대단하구나. 형님, 저기 저 소리, 저 푸시시거리는 소리, 저 불꽃 좀. 새놈의 산적들은 놀라고 말았다. 저편 언덕에 김정호가 화롯불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시들, 잠을 깼으면 이리로 와서 불길을 쬐시오. 밤 공기가 너무 찬 듯하오. 굿불 들리기 전에 어서들 이리로 오시오. 아니, 저게 사람이야 도깨비야? 저 양반 분명히 우리 두령이나 부두령 뺨칠 사람이오. 오, 살다가 별놈을 다 보겠네. 새놈의 산 도적들은 슬금슬금 정우가 피우고 있는 화롯불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다리가 떨려 더 걸을 수가 없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조리투는 나졸놈을 한 칼에 처치하자 아무도 덤비지를 못하더라고. 그때가 내게 제일 좋은 시절이었지. 칼이 녹슬었어. 이 칼만은 자신을 하고 있었는데 나 오늘 내가 너무 힘이 없는 놈인 것 같아. 짱구가 혼자 중얼거렸다. 몰라. 저놈이 저렇게 힘이 세고 날렵하지만 총칼 쏘는 솜씨는 어설플지 몰라. 아니요, 정말 무서운 놈이요. 저놈을 우리 행수로 모시고 안두령을 찾아 나서자. 알아들었지? 야. 두 놈은 조금 볼멘 소리를 냈으나 떡새의 말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도적들은 그들의 임무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김정우란 녀석을 잘 감시하는 것이 원래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아니었던가. 자, 어서들 이리로 오시오. 곱불 걸리기 딱 맞소이다. 얼마나 놀라셨소? 떡새 행수는 이리로 오시고 짱구 이거 이름을 마구 불러서 저리로 가고 번개는 이 사이로 앉으시오. 빨리 불을 쬐어서 옷가지들을 말려야 하오. 흉악스럽기 짝이 없는 산 도적들은 그만 말문을 잃어버렸다. 정우의 마음 씀씀이에 기가 질려 버렸기 때문이다. 너무나 짙은 야음에 가려 확실히는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들이 방금 곤두박질을 한 절벽이 어렴풋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까마득히 울려다 보였다. 저기에서 그대로 내리꽂히듯이 떨어졌으면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녀석들은 물귀와 모래투성이의 몸에서 무슨 짐승처럼 팔을 뻗어 볼을 쬐기 시작했다. 그들은 추위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다. 노형들, 그럼 여기서 불을 쬐고 계시오. 내가 후딱 산을 한 바퀴 돌아보고 오겠소이다. 만약에 안두령이 빈사의 상태에 있거나 맹수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초시가 급한 법이요. 어서 내가 찾아내가지고 업어오리다. 괜히 따라 나서봐야 죽을 고생만 하고 산은 점점 더 험해지는데 정말 생명을 보장할 수 없소이다. 이 정도 배랑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잘 아시겠지만 동료들이 12명이나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다는 말 거짓이 아닐 거요. 도망칠 놈은 아닌데 그렇다고 놔줬다가 부두령한테 댕공당하면 어떡하나? 떡새가 돼지 상판을 우거지상으로 찡그렸다. 그렇다면 보내봅세다요 형님요. 기래, 그럼 다녀오라. 언제까지 오갔어?
오병 안으로는 올 거요. 그래도 번개는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두령은 번개가 축지법을 쓴다고 했는데 축지법도 날이 밝아야 쓰지. 이런 오밤중에 무슨 축지법이요? 내사 못 가겠습니다. 살려주시오. 저런 녀석하고 어드럽게 갇히기를 갑니까? 저 녀석은 필시 무슨 여우나 늑대가 아니면 그 뼈다귀를 몇 천 개 삶아먹고 구워먹은 놈일 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태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번개는 두 손바닥을 싹싹 문질렀고 살려달라고 고개를 조아렸다. 그래 그럼 다녀오라. 도망치면 우리 새놈의 모가지가 댕공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알겠소이다. 자 그럼. 정우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어디선가 싱 하는 바람 소리가 일었다. 아, 대단한 놈이구나. 저렇게 힘좋고 날쌘 놈은 정말 머리에 털나고 처음이야. 떡새형하고 번개의 등을 한 손에 틀어쥐고 다른 한 손으로 헤엄을 치는데 그놈 참 불알임 하나는 기가 차더구만. 갑자기 웬 불알임이야. 그야 남자의 오만 가지 힘이란 것이 죄다 불알에서 나오지 않은가 배. 아니요. 사람들이 오만 가지 힘이란 것은 깡그리 똥에서 나오는 거요. 똥에서? 그게 무슨 소린가? 식전에 똥을 한번 싸보라고. 조그림도 없이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제기랄, 이 판국에 무슨 똥소리야. 그러니까니 지금 똥이 나오려 하노만 내가 없는 사이 불 꺼뜨리지 말라. 쌀라면 저기 멀리 가서 쌀아오. 자네 똥냄새가 유난스럽지 않은가? 젠장, 똥 싸는 것도 죄야. 짱구는 저쪽 잡초가 우거진 속으로 찾아들었다. 그는 한참을 끙끙거리더니 돌아왔다. 이어서 이번에는 번개란 놈이 일어나 다시 잡초 사이로 들어갔다. 번개는 시간을 좀 길게 끌었다. 잡초 서걱 소리는 소리만 들릴 뿐 그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이 녀석이 도망을 친 것이 아니야? 왜 이렇게 돌아오지를 않아? 아니 9월산 명화적도 도망을 칩니까? 그럼 사람의 마음이란 게 원래 요사스러워서 믿을 수가 없는 법이야. 어려울 깁니다. 제깟 놈이 애비 왼수를 갚는다고 형녀의 가슴팍을 돼지나 개 잡는 식으로 난자를 했으니 주선발도 369골에 방에 다 나붙었는데 어디 가서 목구멍에 고기 얻어 넘기겠습니까? 하기야 그렇기는 하지. 그래도 여기 붙어있으니까니 똥눌 것도 있지. 저 자식이 이제야 어슬렁거리고 걸어나오네. 야 이놈아, 내 거기서 매하고 걸어나오네. 똥 맞는 게 아니지. 뭘 그런 걸 케어먹고 하시오. 물건이 독사대가리처럼 솟구쳐 올라 길을 좀 들였소이다. 뭐가 잘못한 게 있어? 이놈의 자식 별 흉측스런 짓을 다 하노만. 돼질놈이 돼지지 않고 살아나더니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바로 그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어서 일로 와 불을 쬐라고. 어휴, 나도 대의가 무겁군 그래. 번개가 와서 앉자마자 마지막으로 떡새란 놈이 몸을 일으켰다. 잠시 혼절했다가 깨어난 그들이라 그렇게 연달아 변을 보게 되는 모양이었다. 변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밤손님이 고개를 저든 것 아니오. 어디 풀밭에 시원히 싸버리고 오시구랴. 염쳐는 놈, 이 판국에 뭘 얻어 처먹겠다고 대가리를 저드는지. 왜놈의 새끼가 불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했디? 떡새는 투덜거리면서 잡초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번개보다 더 긴 시간을 끌었다. 떡새야말로 무슨 짓을 제대로 하고 나오는 모양이었다. 이제 배가 고프구나. 할 짓을 다 했으니 이제 배가 딱 고프. 번개와 짱구가 맞장구를 쳤다. 그나저나 김정은과 뭔가 하는 놈은 우리 안두령을 찾아올까? 놈 하지 마시오. 보아하니 진석계나 읽고 꽤 유식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사람은 그 이쁜 여편애를 꿰차고 있으니 우리같이 오밤중에 9월산 찬바람 속에 꺼내놓고 불쌍한 놈. 무슨 죄가 있다고 마구 용두질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소? 새놈의 산 도적들은 화톳불에 몸과 옷을 말리다가 뒤를 보고 용두질까지 하고 나더니 너나 할 것 없이 길게 뻗고 말았다. 오늘 밤은 아직 눈을 잠시도 붙여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정우가 등에 웬 여자를 업고 나타나도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다. 여보시오 노형들 일어나시오. 정우는 점잖게 녀석들을 불렀다. 그러나 놈들은 제법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알아듣지를 못했다. 여보시오들 일어나시오. 당신애들 안두령을 찾았소이다. 쩝쩝쩝 냠냠냠. 떡새란 놈이 이상스런 음향을 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다가 살아났고 산간 공기를 마시면서 용두질을 치렀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덕새는 그나마 이상스러운 음향을 바라기는 했다. 그러나 짱과 번개란 놈은 그냥 시체나 되는 듯이 도무지 움직일 줄은 몰랐다. 정우는 발길이 바빴다. 안두령은 체온이 남아있으나 맥박에 고르지 못하다 실신을 해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정우가 추측한 대로 융원 폭포를 지나 삼형제 폭포로 빠지는 깊은 계곡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었다. 그곳은 계곡이 워낙 깊은 데다가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너무나 다중적으로 임립해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종잡을 수 없게 된다. 하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의 접근하지 않은 곳이다. 어둠 속이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먼저 안두령을 찾으러 떠난 존재들의 시체가 폭포수의 수면 위에 떠 있는 듯 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여자가 더 오래 견딘다. 여자는 완전 무식의 상태에서 여드레를 견디고 남자는 5날을 견딘다고 한다. 정우의 예측은 적중했다. 흐르는 물소리 때문에 음향도 서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녀는 출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기진해서 쓰러지고 만 것이었다. 정우는 그녀의 몸을 마찰해서 체온을 돋우고 인공호흡을 해서 심장의 박동을 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체력이 워낙 쇠약해져서 빨리 조리를 하게끔 해야 했다. 시간에 쫓긴 정우는 새놈의 산 도적들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했다. 그러나 놈들은 워낙 심한 수마 속에 잡혀 있어서 도무지 의식을 불러오지를 못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이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정우는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버려두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산채가 있는 방향으로 급히 걸음을 옮겨놓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명화적들이 운거하고 있는 산채 근처에 가보지는 않았다. 오늘 사람들은 누구도 거기에 가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략 어디쯤에 있는지는 짐작하고 있었다. 그 방향을 향해 정신없이 걸음을 옮겼다. 용희와 신원 그리고 월선이와 향이를 생각하면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안두령을 업고 있는 그였으나 발바닥에는 불이 붙었다. 그는 싱싱 바람을 일으키면서 산악의 능선을 날듯이 달렸다. 안두령의 몸은 조금씩 더워져 왔다. 정우의 등에 엎였기에 자연적으로 흔들거렸고 게다가 그의 더운 체온을 조금씩 전해받았기 때문이다. 정우의 몸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다. 그가 마구 달리기 때문에 그의 젊은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이것은 그가 계산해 넣은 일이었다. 지금 이 산악에서 안두령의 몸을 덮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던 중이었다. 정우는 자신의 등판에서 안두령이 조금 꿈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몸은 풀리고 있었던 것이다.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정신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안두령은 이상스런 신음을 토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정우는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는 땀이 흥건히 흘렀다. 물. 드디어 그녀의 입에서 물을 달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고 만 것이다. 이 사실도 정우가 예측한 대로였다. 자신과 용희, 신원, 이진, 월선이, 향이 등이 죽을 팔자는 아닌 듯 했다. 어제 일이 잘 풀려서 신기한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정우는 그녀를 개울가에 내려놓았다.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그녀의 입으로 흘러보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변이 안전한가의 여부를 알려고 하는 듯 했다. 안심하시고 어서 물이나 드시오. 내 놈은 누구냐? 나는 당신을 구하러 산채에서 두령이 특별히 파견한 사람이오. 걱정은 마시오. 거짓이다. 내 놈은 산채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날 어디로 업고 갈 셈이냐? 왜 내 말을 믿지 못하시오? 난 은일고을에 사는 사람이에다. 나는 안두령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차출된 사람이오. 지금 우리는 산채를 향해 가고 있소이다. 안두령이 길 안내를 하시오.
안두령은 개울가 모래밭에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정신을 잃어버린 듯 했다. 정우는 그녀를 다시 들쳐업고 산채가 있는 방향을 향해 걸음을 잽싸게 옮겨놓는 수밖에 없었다. 차가를 채여 넘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발끝을 부딪혀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기도 했으며 나뭇가지에 얼굴이 찔려 피가 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안두령이 엉덩짝을 단단히 거머쥐고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웬 놈이냐? 거기 걸음을 멈춰라. 울창한 나뭇가지 속에서 느닷없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이제야 산채에 다다랐구나.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안두령을 업고 온 김정우다. 어서 두령에게 인도하라. 안두령을? 그럼 떡새하고 번개하고 짱구는 어디에 있느냐? 길이 험해서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자, 안두령의 얼굴을 확인하고 어서 인도하라. 분초가 아쉬운 형편이다. 조장에게 알리고 어서 횃불을 가져와라. 세 놈이 창을 꼬나지고 접근했다. 그들은 관솔불로 정우의 얼굴을 살폈다. 녀석들이 정우의 얼굴을 알 턱이 없었다. 오메야, 진짜로 안두령이다. 안두령님이다. 안두령님이 살아서 돌아오셨다. 조장이란 놈은 목이 찢어져라 고함을 질러댔다. 저쯤 아득한 곳에서 후닥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초를 서고 있는 녀석들이 조장이 알리는 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안두령을 우리들에게로 넘겨라. 아니되오. 움직여서는 아니되오. 안두령이 내 등에서 몸을 떼게 되는 날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어서 날 두령 앞으로 인도하시오. 정우는 근엄하게 말했다. 산도적은 금방 얼어붙은 몸이 되었다. 이 녀석이 보통 놈이 아니라는 사실은 벌써 산채 안에 쫙 퍼져 있었다. 그는 조장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채 안으로 인도되었다. 산채는 이중으로 성이 쳐져 있었다. 맨 바깥으로는 목책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어설프지만 돌과 흙으로 토성을 쳐 놓았다. 그러니까 그는 목책으로 둘러쳐져 있는 목성의 입구에서 걸린 것이다. 목책의 입구와 토성의 입구 사이는 꽤 멀었다. 한참을 씩씩거리면서 뛰었다. 나뭇가지와 둥치로 여러 겹으로 위장을 해놔서 절대로 바깥에서는 아니 들여다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다. 놈들은 관솔불에 불을 댕겨 길을 밝혔다. 두령이다. 두령이 나오셨다. 졸자한 놈이 소곤거리듯이 말했다. 정우는 도성 입구에서 두령이란 자를 만났다. 걔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다. 도둑놈의 괴수답지 않게 훤칠해 보였다. 어둠 속이라 잘 분간은 되지 않았으나 흉악무도한 도적의 괴수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리로 내려라. 오, 당신이? 아니되옵니다. 어서 따뜻한 방으로 인도하소서. 안 되다니? 지금 안두령은 나의 체온으로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소이다. 지금 내 등판에서 몸을 떼면 체온이 급강하여서 급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소이다. 어서 따뜻한 온돌방으로 인도하시오. 분초를 다투는 일이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시오. 이놈이 바로 그놈이구나. 부드령 이놈이냐? 어디 보자. 네, 바로 이놈입니다. 좋다. 어서 가자. 자, 나를 따라오라. 키 큰 사나이는 성큼성큼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다. 안두령은 따뜻한 온돌방의 아랫목에 눕혀졌다. 그 다음부터는 두령의 차례였다. 녀석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놈들에게는 의연도 있는 모양이었다. 괴상스럽게 생겨먹은 자가 제법 안두령의 진맥을 하고 그녀의 손가락 끝에다가 피를 흐르게도 했다. 침을 놓은 모양이었다. 그런가 하면 탕제를 들고 오는 녀석도 있었다. 정우가 아는 의술로는 가당찮은 일이었다. 어서 탕제를 안두령의 입으로 흘려보내라. 어서 이놈들아,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네네, 지금 떠놓고 있습니다. 잠시만. 두령, 나는 의원은 아니지만 알 만큼은 아는 사람이요. 지금 이 안두령에게 그런 약재를 먹게 해서는 안 돼요. 정우가 나섰다. 뭐야? 이놈이 건방지게. 너는 안두령을 찾아온 것으로 임무는 끝났다. 저리 가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거라. 아니요. 지금 안두령에게 그런 독성이 강한 탕제를 쓰면 죽소. 안두령에게 탕제를 쓰지 마시오. 다만 뜨거운 물과 미음 마늘 조금씩 입으로 흘려보내시오. 오랫동안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아 비위가 많이 허약해져 있소이다. 지금 안두령은 오랜 공복으로 기가 아주 허약해진 데다가 온몸에
풍한 서습이 깊이 서려 있어 그런 약재를 분해할 위액이 분출하지 못하오. 양열이 밖으로 핍박하고 있는 데다 음안이 짙게 서려 있소이다. 그러니 그런 독한 탕제를 쓰면 아니되오. 내 말을 듣고 그냥 온수와 미음만을 그것도 조금씩 떠 넣도록 하시오. 내 눈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럼 탕제를 치우고 미음을 어서 끓이고 더운 물보다 떠오너라. 그리고 양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우황청심만이나 조금 입안으로 흘려보내 주시오. 그래, 우황청심만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안두령은 아침나절에 의식을 해보겠다. 두령의 기쁨은 대단했다. 그는 돼지를 잡게 했고 그 어려운 시절에 어디에서 그렇게 도적질해 놨던지 흰 쌀을 풀어 밥을 짓게 했다. 그는 이를 잘 처리한 부두령을 불러 삶은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내리고 막걸리 세 동이를 그대로 내렸다. 상이었다. 그런데 두령님, 저놈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기 김정호란 놈은 우리 산채를 다 보고 말았는데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디 더 좀 두고 보자. 졸개들 앞에서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금방 까먹어버리면 저놈들이 우리를 두목이라고 따르겠느냐? 하지만 저놈들을 살려놔봐야 우리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알리지 말고 뒷산 계곡으로 끌고 가 머리를 베어서 땅속에 파묻어버리면 될 것 같소이다. 부두령, 너는 그것이 나쁘다. 너는 용맹하기도 하고 충성심도 있다. 그러나 너는 그런 사슬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탈로가 나보아라. 저 아이들은 절대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하루 이틀 이 산채를 지킬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리산 동지들과 굳게 결속하여 썩은 아전들과 양반, 지주들을 응징해야 한다. 그럼 저 김정호란 놈이 두 눈을 허옇게 뜨고 우리 산채의 내부를 샅샅이 다 보았는데 그냥 살려보내면 그 뒤가 어디렇게 돼갔습니까? 저기 저 이용이란 젊은이는 은일고 우리 어른이신 이첨정의 외동아들이다. 그는 일찍부터 우리를 잘 알고 있었지만 관아에 고변하지 않았다. 나졸들은 아직 저기 협도봉의 주막을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은 그 젊은이가 고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나저나 김정호란 놈을 감시하러 따라갔던 놈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산악이 워낙 험하니까 바위에 부딪혔거나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전부 몇 명이냐? 15놈이나 잃었다. 과연 고을산이 무서운 산이로구나.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이다. 두령, 내 말을 꼭 들어주시구려.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있던 안두령이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요? 날 업고 온 젊은이를 죽이지 말아줘. 무슨 이유요? 날 업고 오면서 내가 죽을까봐 무진 애를 썼어요. 생명의 은인을 죽이면 구월산 산신령이 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더 살 수가 없게 되어요. 산신이 있단 말이요? 그럼요. 구월산에 산신이 없겠어요? 이런 조선의 명산에 그것도 틀림없이 여신일 거예요. 내가 보기로는 그 젊은이는 절대로 관가에 우리를 구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날 믿으세요. 두령, 저기 어젯밤에 젊은이를 감시하러 갔던 떡새하고 번개 짱구가 돌아왔습니다. 다른 도적놈 하나가 보고를 했다. 그래?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새놈은 죽여주십사 하고 목을 빼물고는 두령 앞에 엎드렸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서 왔느냐. 그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번엔 제가 제일 많이 털어오겠습니다. 이방과 형방의 간을 빼가지고 오겠습니다. 한 번만. 어떻게 죽지 않고 돌아왔냐니까. 사실은 하늘보다 더 높은 벼랑에서 떨어졌습니다만 야 이놈아,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았냐니까. 저기 저 김정호란 놈이 마침 벼랑 밑이 큰 못이라 물속으로 들어간 우리를 저 젊은 애송이가 건져 주었습니다요. 새놈이나 다? 예. 김정호가? 너희 놈, 내 놈 이름이 분명히 김정호냐? 그렇소이다. 너는 은율에 산다고 했지? 넌 뭐하는 놈이냐? 나는 그냥 서당에서 글을 읽고 고기잡이하는 아버지를 도와 어로에도 나가고 또 아버님을 도와서 배도 만들고 그러하오. 글을 읽기도 하고 고기잡이도 하고 배도 만들고 그놈 참. 그래 의술은 어디에서 배웠느냐? 의술이랄 게 있어? 그냥 진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상식으로 깨치게 됐을 뿐이오. 네 이놈, 내 놈이 우리 산채에 들어오면 제2의 부두령을 지켜주겠다. 새 집을 지어주고 계집도 열어주겠다 생각이 있느냐? 아니요. 나는 그런 힘있는 위인이 못 돼요. 다만 약조대로 우리를 빨리 보내주시오.
그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소이다. 그 대신 우리는 절대적으로 산채의 내막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겠소. 약조를 하리다. 두령, 그렇게 해줘. 안두령이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다가 도로 누웠다. 믿을 수 있느냐? 길게 얘기하면 남자가 아니오. 나를 믿으시오. 내가 만약에 약조를 지키지 않으면 야밤에 우리 집을 습격해서 요절을 내시오. 원망하지 않으리다. 좋다 부두령. 이놈들을 전부 눈을 가리고 산채 바깥으로 끌어내 내쳐버려라. 두령, 후하니. 듣기 싫다. 어서 끌고 가. 졸개들이 정호를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목책으로 둘러차진 감옥 같은 데서 끄집어내어 두령 앞에 일렬로 내세웠다. 얘들아, 저놈들에게 주먹밥이나 한 덩어리씩 줘서 보내라. 산채 밖 30리까지는 눈을 풀어주지 말라. 저기 저놈도 눈을 가려서 끌고 가거라. 끌고 가다가 수건을 풀고 길을 알려고 하는 놈이 있으면 댕강 잘라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두령. 두령은 역시 위험이 있었다. 이놈들아, 우리는 남의 재물과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산도적이 아니다. 우리는 홍경래 장군과 성천이 선승 학상대사의 후예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대군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를 주살하려 들지 않으면 관군과도 원수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무고한 양민을 못살게 구는 현청의 아섭애들이나 양반 임례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빠는 양반 놈들이나 고리채를 풀어 빈농을 착취하는 신흥 지주놈들을 혼내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 저 젊은 계집이 너 김정우의 내자가 되느냐? 내년이 분명히 말해보아라. 내년은 산재에 남아서 우리의 성스러운 사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산재에는 너 같은 젊은 계집이 아쉽다. 우리는 사시사철 이 밥에 고깃국이다. 그것은 사실이옵니다. 벌써 몸을 하지 않은 지가 여러 달이 되었사옵니다. 얘들아, 이 연놈들을 어서 끌고 가거라.